오늘 한 대표가 6개월 내에 하야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구나.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도태되어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탄핵 폐기로 민주당이 옳냐 아니면 국힘이 옳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팩트는 계엄령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시작되었고 국민들 자금이 녹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권을 당에 위임했다고 했는데 국회에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 위임한다? 네 편 내 편 가르기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구체적인 퇴진 시기도 정해지지 않고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외교적으로 힘써야 될 시기에 거의 나라 경제가 스탑됐습니다. 결국 계엄령 선포, 탄핵 폐기에 대한 후폭풍은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해야 될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니냐, 환율 폭등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상당하고 저 역시 우려가 상당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꾸준하게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또다시 계속 급등한다면 다시 탄핵안을 얘기할 명분이 되겠지만 결국 또 국힘이 보이콧 해버리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국민들에게는 투표를 하라고 계속 얘기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모두 다 보이콧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미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렛츠고! 탄핵 표결 무산에 민주 절차를 작동하고 평화 시위가 보장되어야 된다. 개소리 같고요. 지금 탄핵 폐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말 헛소리를 하는데 경제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 본인들끼리만 경제정책을 얘기하나요? 글로벌 시대에서 타국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상대해 줄까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일 시향을 줬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이미 정치 리스크가 계속 반영 중이고 증시에서 한 달 새 외화 자금이 2조 원 이상 이탈되었고 이창용 총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말도 안 됩니다. 정치가 모든 걸 아우르는 이런 시대에 정치와 분리해서 경제를 생각하라.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와 외교를 하겠습니까? 이미 환율을 방어하면서 외환 보유고 국민연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이 터졌을 때 급등했다가 12시부터 4시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계엄령 해지는 4시 30분에 선포됐습니다. 그 전에 급락했으니까 이미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 60분봉 차트인데요. 아까 이 부분은 5분봉으로 봤으니까 패스하고 12월 6일 장중에 2차 계엄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환율이 재차 급등하면서 1430원까지 급등했고요. 또다시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을 써서 끌어내렸는데 금요일 장 마감할 때는 다시 또 1425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400원이 뉴노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1425원 이상이 뉴노멀이 됐습니다. 계속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돈,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을 써서 끌어내려도 단기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뿐 장기적인 방안은 절대 아닌데요. 계속 끌어내려도 역부족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 원동력이 계엄령 한방에 그리고 탄핵 폐기안의 후폭풍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올려야 될 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동결을 유지하다가 금리를 내리지 않아야 될 때 금리를 재빨리 내리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었는데 한국은 모든 자금을 부동산에 연끌해서 건설사 살리고 은행 배불리고 그 뒷돈이 정치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득권층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빈부격차가 이번 정권에서 확실하게 심해진 걸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모든 빚은 대부분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데요. 현재 모든 정책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고 그마저도 이제 올스톱. 반도체 강국은 옛말이 됐고 AI 시대가 뒤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에서 TSMC에게도 밀리고 있고 이런 시기에 R&D 예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폭탄을 터뜨리고 그 폭탄을 수습하는 데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월봉을 보면 6개월째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월봉은 9개월차 하락이었습니다. 미증시는 연일 신고가 그리고 산타 랠리를 바라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불장인데 한국 증시는 반년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이 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GDP도 하향되고 있고 모든 안 좋은 경제 조건을 다 선반영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계엄령까지 선언하면서 이런 폭락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줘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안전해 보여도 이미 분단 국가이고 아직 휴전 중이고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내부 쿠데타, 계엄령까지 45년 만에 선포되면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개판이고 한국 경제가 개판인 이유가 있구나. 지들끼리 싸우느라 난리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국내 투자와 미국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 욕이 나옵니다. 탄핵 폐기로 인해서 다시 블랙 먼데이 8월 5일 패닉셀 쇼크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다음 주에 증시가 상승한다고 예상할까요? 원화 가치와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외화 유동성, 자기자본 비율, 단기 순이익 등 경영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채권시장 안전펀드 40조와 증시안정펀드 10조 원, 총 50조 원 규모를 시장에 안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감내할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감내하나요? 모든 국민들의 돈 아닙니까? 이런 건 모두 다 단기적인 방안입니다. 이때까지 코스피, 코스닥 반년 이상 하락했는데 그럼 왜 투입 안 했나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투입해도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손실 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탄핵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작용은 더 커집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6개월 미쳤네요 진짜. 쓰지 않아도 될 국민들의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다른 경제정책, 내수소비 활성화, 그리고 R&D 투자에 쓰여도 모자랄 판국에 안 그래도 폭락한 증시에 또 폭락을 막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계엄령 이후에 탄핵이든 하야든 빨리 수습해야지 정권 유지하겠다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자금은 녹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제한 유동성 공급까지 하겠다.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폭탄 터트려 놓고서 이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정말 태국 어느 한전소에서 환전 안 해줄만 합니다. 무슨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무슨 무제한 공급입니까? 이렇게 무제한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가 안 그래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쓰레기가 돼가고 있고요. 환율은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향, 그리고 물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총체적 난국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이미 환율이 1,400원 이상이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까지 약 5조 8천억 원을 썼고요. 그리고 10월에서 11월이 되면서 약 4천억 원을 또 끌어썼습니다. 그럼 12월에는 더 끌어썼겠죠.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속절없이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이 녹아내리고 있는 모든 자금들은 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요. 미국의 경제매체 포브스가 계엄령의 후폭풍으로 5,009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쪽팔리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걸 증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화가 나고 쪽팔리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직접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의 과거 군부 통치 시절을 상기시켰고요.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 미국의 정권 교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정치적 마비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도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건 학교에서도 배우는 사실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미 윤 대통령은 성불평등 해소를 못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하락을 막거나 수출에 대한 경제의 과도한 성장 의존도를 낮추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포브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더 충분히 나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한국 자금은 더 녹아나갈 테고 외국에서 국가 신임도도 더 떨어지고 국격 추락이 더할 테고 외국인 자금도 더 빠져나갈 테고 선진국 타이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6개월 있단 헛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정권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계엄령 선포했잖아요. 그걸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후속 조치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미 십수년간 쌓아올린 국격, 대외 신인도, 이미지가 모두 다 나락갔다고 포브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 못할수록 더 나락갈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어쩌고 국힘이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그렇게 좀 싸우지 말고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냉철히 파악하고 대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